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은 제가 이 시폭을 오전 11시로 앞당겼는데, 이제 바로 시폭 끝나고 제가 이제 최서 원장하고 만납니다. 예, 그래서 뭐 잘 됐어요. 지금 이 전국이 지금 난장판이 돼가고 있으니까, 이럴 때 태블릿 지뢰를 터뜨리기 딱 좋아서, 이제 그 문제를 상의를 하고,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제가 이 접견한 뒤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걸 논의하기 때문에, 저희는 이제 오늘 저녁에 이 태블릿 진상규명단 MT를 합니다. 예. 앞으로 연말까지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. 예. 그래서 오늘 시폭을 좀 앞당겼고요. 뭐 내일은 그대로고, 내일은 그대로인데 이 정암철 단장이 내일 오후 4시에 이 부정선거 사기꾼들 관련해서 또 방송한다 그래서 내일은 시폭이 4시입니다. 자, 제가 이 한 몇 달 전부터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야 대권 주자 1, 2위를 달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일까?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여의도에 있는 이른바 실력자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양자 대결로 갈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이 성남 FC 관련해서 뇌물죄 무혐의가 나와서 야 이상하다 이걸로 잡으면 딱 될 것 같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과 문재인이 손잡았냐고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입장에서 이재명을 죽일 기회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살려둔 것도 이상하고 뭔가 하나 터지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좀 터져버렸죠.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 혐의가 구체적이어서 결국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이걸로 치려고 딴 것들을 그냥 다 버린 게 아닌가.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윤석열은 이미 덫에 걸려들었어요. 이미 덫에 걸려들어서 허우적 되다가 이제 스스로 자멸할 텐데 이 문재인 쪽에서 이렇게 쓰는 전략들이 한 번에 끝내야 될 거를 계속 이렇게 공격 타이밍을 늦춰가지고 이 막판까지 이 벗겨먹으려는 그런 과욕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저런 게 하다가 정말 한 번 실수 나오면은 엎어치기 한 방 당하는 수가 있는데 저런 잔머리 갖다 쓰다가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쪽에서 큰 실수가 나와버렸죠. 이 조성은이라는 그 여자야. 나름 딱 부러지고 뭐 저는 이 친구는 누가 뭐 사주에서 뭐 문재인이 뭐 박지원이가 뒤에서 사주에서 움직였다기보단 지가 여기에 인민당에 왔는데 공천도 똑바로 안 주고 막 이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. 이 친구는 열이 받았는데 이 뒤져 보니까 이거 뭐 문재인 쪽에서 이 좋아할 만한 이 범죄 혐의 증거를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에 요걸로 내가 한번 쳐서 한번 떠보겠다. 딱 저는 그렇게 보여요.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뒤에서 뭐 문재인 박지원이 정치 공작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의 그냥 하나의 출세욕에 의해서 더군다나 이 인민당이라는 데가 원래부터 이런 뭐 신이라든지 이념 원칙이 없으니까 누가 먼저 뒤통수 치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누가 많이 먹냐 결정 나는 데 아니에요. 그래서 먼저 뒤통수 치고 움직였는데 이거를 끌고 가다가 어제 사고를 쳤죠. 이 조성은이. 뭐 어찌 보면은 사소한 실수도 있지만은 이 박지원과 조성은의 관계를 갖고 이제 막 뒤집고 해집고 있는 상태에서 볼 때는 어제 그 말실수라고 하면 말실수지만은 그 말실수는 말에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을 중장기화하고 설사 윤석열이를 흔들어도 문재인 쪽에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판국이 됐어요. 사실 그 정도로 큰 실수를 한 거예요.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인데 문재인이 사실은 윤석열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먼저 죽일 수 있었거든요. 검찰총장 때부터 죽일 수 있었어요. 수도 없이 많았는데
요걸로 또 이 보수파리들 금붕어 관리하려고 장난치다가 이게 질질 끌다가 이 꼴이 된 거죠. 나중에 아마 이재명이 이제 칠 때도 역습을 당할 거야. 그러니까 이 정치를 문재인처럼 하면 안 돼요. 특히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잘못된 거를 보고 있으면 빨리빨리 바로잡아야지 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범죄 행위를 보고 그냥 계속 던져놓는다? 저 부정선거 사기꾼들 재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저 재검표 안 하잖아요. 저 마음만 먹었으면 몇십 개 한꺼번에 해가지고 게임 끝낼 수 있는데 보수들 더 죽이려고 잔머리 써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문제는 여기 대해서 무시무시한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. 지금 본인이 상상도 못하는 대가. 종신형이나 사형 정도 가는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. 자, 일단은 박지원 조성은 관계가 그냥 좀 이렇게 이 정치권의 이 거물이죠. 박지원이면은 이 자기를 출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엄청난 거물이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저런 거물한테 줄 서서 아첨하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는 뭐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.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도 좀 너무 가깝다, 이 둘은. 근데 무슨 뭐 황장수처럼 뭐 불륜 이따위로 떠들면 안 되는 거고. 조성은이 박지원을 이용한다고 봐야죠. 박지원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떠보려고 뭐 아양, 아첨 뭐 그 정도 한다고 봐야죠. 이걸 불륜을 하고 그리고 박지원 지금 아마 이 와이프가 죽었을 거예요.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뭐 싱글이고 뭐 호랍이고 뭐 불륜도 아닌데 그 보수라는 쪽에서 그렇게 그 미혼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불륜 짓거리고 그런 것도 보수가 아니거든요. 그러고 다니는 게 누굽니까? 그 안정관이 아닙니까? 이유진한테 뭐라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보수의 품격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막 불륜관계를 몰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의도에서 그 권력자한테 아첨해서 그런 경우 뭐 수두룩 하니까.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좀 밀접하다.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둘이 어쨌든 이게 하나의 알리바이도 될 수 있고 하나 뭐 의심의 더 근거도 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너무 친분을 가셨죠. 공개적으로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알리바이가 될 수 있어요. 둘이 공작을 한다 그러면은 왜 내가 이렇게 널리 알렸겠냐. 뭐 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편하게 존경하는 대선배여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친근함까지 다 알리지 않았냐. 근데 무슨 뭐 정치 공작이냐. 이렇게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 되면은 지난 8월 때 롯데 호텔에서 만났을 때 둘만 만났을 때 이제 둘만 만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. 아니 저렇게 친한 사람이면은 네가 진짜 무서웠다며 윤석열 같은 이때 검찰총장 출신 대권 후보의 1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게 무서웠다면 이렇게 친근한 할아버지한테 왜 얘기를 안 하냐.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친구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. 조성은 이 친구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가 너무 명백한 범죄의 증거예요. 그 범죄가 크든 작든 검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불편한 정치인들을 야당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건 엄청난 이 정책 사건이니까 그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지금 쥐고 있잖아요. 이제 오늘도 막 터뜨리고 있던데 이 친구 터뜨리는 증거들은 다 합리적입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범죄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걸 막 터뜨렸다가 이 검찰총장 출신의 차기 대권자 1인데 내가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죽으면은 그럼 나도 이거를 내 아는 인맥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할아버지 박지원하고 만나서 내가 좀 상의를 해봤다 했을 때 최소한 이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이자는. 여기는 문제될 수 있죠. 박지원은. 그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박지원이가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조성은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. 그거는.
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. 차기 대통령감에 있는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의 자의 범죄를 지고 있는데 이게 터뜨리는 게 쉽냐? 자기도 있는 백 없는 백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방어막을 쳐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랬을 때 그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준단 말이죠. 근데 내가 얘기하는 이건데, 그러니까 참, 어? 이런 건데, 야,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공개적으로 하니까 이걸 만약에 자기들이 숨어서 이 폰으로 했다. 근데 그게 걸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알리바이는 될 수가 있죠. 그건 전제로 합니다. 이 조성은 씨가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한다라는 글을 썼더니 박지원이가 그게 나야. 대표님의 응원과 애정으로 무럭무럭 자랍니다. 이게 물론 저는 이런 거 비슷한 거 몇 번 본 적 있어요. 예. 저는 제가 이거 한 10년 전에 이 미디어치에 그 당시 당 이름 지금 인민당이고 그 당시 당 이름은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은 이 인민당 전신에 그 청년 애들 뭐 키운다 그래가지고 막 2, 30명씩 몰려다녔었는데 그때 미디어치로 많이 놀러 왔거든요. 걔네들도 그냥 3선, 4선 의원만 보면은 그냥 옆자리 달려들어서 그냥 불륜이 아니야. 불륜이 아니고 그냥 이 참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막 오빠 뭐 수준에 그렇게 해서 막 그 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스타일들이.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? 둘이 안 사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게. 특히 이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많이 넘어가요.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? 그 웬만해서 이 거물급 정치인이 이렇게 분류는 함부로 못 합니다.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말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이걸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를 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게 사적인 애정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정치적 관계일 수도 이런 것들 내가 이거 실제로 봐서 그래 그런 것들을. 그런데 하여튼 내가 처음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이 조성은이 박지원은 원래 윤석열 편 아니었냐. 윤석열 편이었죠. 박영수를 박지원이가 특경에 임명하고 박영수가 이 윤석열 데려올 때 같이 데려왔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진짜 윤석열 뒷백일 수도 있으니까 조성은은 박지원한테 얘기를 안 했다. 윤석열 편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. 저는 그 설명에 설득력이 있었다고 봤는데 이런 정도로 하는 관계면은 조선 입장에서 박지원하고 얘기할 수 있죠. 이런 정도로 막 하는 관계면은. 이거 말고 무슨 고양이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, 뭐 하여튼, 조성은이가 뭐 고양이를 안고 있더니 박지원이가 그 밑에 그 고양이가 나였으면 좋겠어 막 이딴 얘기를 썼다는데, 박지원 나이가 지금 70대 후반인데, 혈압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, 내가 20대 때도 하지 않은 일들을 막 하네, 박지원이는.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조성은 요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의혹을 이 박지원하고 상의했겠구나 이런 의혹은 가능한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그냥 이진동 그러니까 9월 2일 날 보도한 날짜에 대한 질문했을 때 이게 어제 SBS 인터뷰죠.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했던 날짜를 그러니까 자기는 애초에 이진동과 상의 안 했고 이진동이 자기도 상의 안 했고 그냥 질렀는데 왜 내가 날짜를 상의했냐고 물어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그 답변에 대해서
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 상의했던 날짜가, 요게 과연 이게 그냥 말실수일 수 있을까? 특히 우리 원장님, 이런 표현 쉽지 않죠. 내가 누구를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장관님 뭐 우리 이런 말 안 쓰거든요.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, 저는 그냥 딱 간 봤을 때 요거는 상의했겠다는 생각을 들어요. 이런 정도로 표현한다는 거는 사전 상의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, 상의했다고 대놓고 얘기 못하는 것은 박지원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거죠. 이 국정원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숨기고,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가 그 박지원하고 상의한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. 불법성이 이제 된다면은 박지원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이제 불법성인 거죠. 박지원도 요거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대검찰청에서 공익지원자로 너무 빨리 지정했다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제 상식을 봤을 때 박지원에게 내가 이 대권주자의 비리를 갖고 있는데 이 그자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에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어서 검찰이 똑바로 못하는 수가 있지 않냐, 이 부분을 도와달라 했었을 때 저는 박지원이 이거를 대검찰청에다가 이런 제보가 들어올 거니까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라, 이런 정도 얘기했었을 때 문제 없을 거예요. 이런 정도 했을 때까지는.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적 제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. 다른 무슨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제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대검찰청에 전화해서 지금 김호수인가요? 검찰청장이? 김호수에게 야 이런 제보 들어오면은 좀 신경 써서 봐라, 이런 정도는 문제 안 될 거란 말이에요. 법적으로.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둘이 상의를 안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큰일 나게 생기는 거죠. 처음부터 너무 무서워서 내 인맥 박지원하고 좀 상의를 했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당당하게 임해라, 이 정도만 얘기했다, 이런 식으로 갔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상의 안 했다 그랬기 때문에 상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이제 점점 이제 박지원이가 이제 코너로 몰리게 되는 거죠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이 만세 이 변절자들이 막 신났는데 뭐 엄청난 얼척이라도 본 것처럼,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랬잖아요. 이 친구가 워낙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. 이 싸움에서는. 게임도 안 돼, 이미. KO 펀치를 하나 쥐고 있거든. 근데 그거 날리다가 이번에 미스했는데, 이거 어떻게 할 건데, 이건 윤석열이가 개입을 안 했어도 윤석열이가 도의적인 사과와 정치적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사안인데, 이걸 어떻게 도망갈 거야, 이거를. 이 손준성은 처벌받아야 되고, 지금 김웅이도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인데. 그래서 어제 박지원 이거 걸렸다 막 변절자들이 유튜브에서 막 신바람 났는데 신바람 날 거 하나도 없어요. 어차피 윤석열이는 팔 한두 개 정도는 절단 나는 거야. 다만 그게 좀 시간이 더 장기화될 수가 있는 거죠, 이 박지원이 문제 때문에. 이거는 뭐냐, 지금 이 친구가 보여줬던 것은 텔레그램에 파일만 보여줬잖아요, 고소장 파일을. 근데 이건 뭐냐면 김웅이가 고발장을 그러니까 출력된 상태로 사진 촬영을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파일을 이걸로만 했는데 이 문서가 출력된 상태의 것을 김웅이가 찍어가지고 올렸다. 그게 있다. 그 파일을 제출했다는 거거든요, 지금 이게.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변조 여지가 없다. 파일은 변조 여지가 있지만은 고발장을 출력해서 그걸 김웅이가 찍어서 준 그 사진을 지금 제출했다는 거예요, 이걸. 아직까지 몇 개 더 갖고 있다는 건데, 그거 말고 지금 또 중앙일보에 포렌식서 4월 고발장 기록 나와. 본인이 손준성. 지금 누가 도와주는지 아마 이 정도는 이진동이 다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. 이진동이가 원래 이런 거 파헤치는 전문이기 때문에
이 내용은 뭐냐면 김웅 이 텔레그램에서 나온 손준성 보냄에 대해서 이건 조작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는데 그 손준성이 지금 이 손준성이 맞냐? 혹시 김웅의 무슨 뭐 옛날 친구 손준성에서 있지 않냐? 그 의혹에 대해서 실제로 손준성이 번호가 저장돼 있는 그 텔레그램으로 전달했을 때 손준성 보냄이 그대로 나온다. 그래서 그 손준성이 그 손준성이다.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손준성의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없다. 요 자료도 지금 제출했다 그랬나? 어떻게 됐나요, 지금? 지금 오늘 하루에 2개를 터뜨렸어요. 왜냐하면 아마 그렇겠죠. 이제 이 조성은 입장에서는 이거 머뭇거리다가는 자기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검찰에 보내지 않았는데, 이거 이제 중앙일보에 알려준 거예요. 그러니까 손준성의 전화번호가 있는 쪽에서는 전부 다 손준성 보냄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 손준성이 이 손준성이다. 그렇게 입증을 했고, 요 부분은, 아예 검찰에 제출했고, 더 이상 이제 김웅이 거짓말 못하게끔, 하나하나 이제 끝장을 내고 있습니다, 이게. 그러니까 팩트로만 따지면은 이미 게임 승부는 끝났어요. 유일하게 남은 거는 윤석열이가 총책임자로서 지시했냐 안 했냐 그것만 남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손준성의 자백 여부에 달려 있겠죠. 손준성은 지금 뭐 딜치고 있지 않겠습니까? 누가 쓸까? 누가 이길까?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이제 이 보수파리들은 박지원과 조성은만 치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. 이건 한계가 있어서 시간을 좀 끌고 보수파리들 좀 슈퍼챗 쳐먹는 데다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거 끌고 갔을 때 결정적으로 여기서 박지원이가 완전히 움직여서 공수처를 움직이고 막 대검찰청 움직이고 막 이런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건 그냥 에이 쟤들 그렇고 그런 사이 요 정도에서 이제 더 못 가는 거죠. 근데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박지원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? 문재인 정권 하에서? 이건 나중에 정권 잡아서 움직여야지. 근데 이제 박지원 자체 이미지가 워낙에 이 공작 정치 이미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것들 이게 너무 이게 박지원 나이가 좀 진짜 70 넘어서 이런 게 또 국민적으로 너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. 요런 문제로 요걸 정리할 때 조성은이가 이제 칼로 이제 목을 베려 그럴 때 이 팔이 잡히는 거죠. 이런 문제들이. 조성은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이 문재인 쪽에 타격을 크게 준다는 겁니다. 이게 이 문제 때문에.